예, 이번 주 주식시장에 뭐 여러 변수가 워낙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요. 이번 주 한 주 휴가 가면 어떨까요? 휴가 동안에 딱 덮어놓고 와서 열어보면. 휴가 가서도 아마 근데 주가 보게 될 거예요. 투자자들은요.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황 정리하고요. 또 오늘 히든밸류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략 주제부터 보고 시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섹터 얘기군요. 네, K방산, 네, 8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주제인데요. 방산 얘기하기 전에 시장 얘기 먼저 하면요. 뭐 FOMC, 그다음에 성장률, 실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나름 그래도 단단한데요, 그죠? 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 시장도 물론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등락은 있지만 네. 좀 안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의 소강 상태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감이 주가에 선제적으로 이제는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하단은 잡힌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런 좀 약간 평화로운 구간,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치고 갈 만한 요인들이 있겠는가 하는 거는 저는 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장이 바닥을 잡고 박스권으로 가게 되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의 주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에코프로 비엠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실적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별주 어떤 이벤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단기 반등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요즘은 시세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반등 성격으로 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8월 시장을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8월을 기다리면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은 시장이 제대로 가려면 주도주가 명확히 있어줘야 되고요. 그쪽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옹색한 면이 있긴 하기만 그래도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가 뭘까? 그런 가능성 있는 섹터들을 어떤 거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관심이 좀 있고요. 또 뭐 로봇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있는데 오늘 방산주 얘기하시는데 가능성 있는 주식들과 함께 방산주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까지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전히 결론적으로 성장의 키포인트죠. 이 예. 침체기에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셀트리온 그룹주 침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침체에 강한 섹터. 셀트리온에 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는 없는데 주가 하단의 방어가 잘 되고 네. 또 은근히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그러니까 침체에 강한 종목. 그러니까 어차피 그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가지고 5, 6년 기다리겠다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제가 그 앞단에 이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고민은 이런 거죠. 이 침체의 깊이와 그 기간이 넓어지면 이런 종목들 들고 가기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침체에 강한 주식들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고, 침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뭐 좀 방산 관련돼서 방산 관련된 산업대에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연초에도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마 이 말씀드리면서 그 방산주의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새로운 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주가 좀 각광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지였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오후나 오늘 저녁쯤으로 좀 계약권이 체결될 거로 보고 있는데, 좀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 로템의 폴란드의 지금 K2 흑표 수출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30년까지 1000대 그 가격 수출액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9조 정도 되는 사실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어떤 새로운 그 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네. 단군 이래 최초라는 말 항상 쓰지 않습니까? 예. 단군 이래 최초고 최대고 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면서 현대 로템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MOU 체결한다는 어떤 그 보도자료 나오면서. 근데 어제
그 폴란드 그 정부 기관 산하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이제 현대 로템과 이 이제 군수 물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에 갖는 어떤 이런 기대감, 우리나라 방산주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실증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이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방산주의 리레이팅이 이제 분명히 될 것이다.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그 이렇게 패키지로 지금 폴란드에서 이번에 방산 관련돼서 계약 체결하는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보면 K2 흑표 전차라든지 그 전투기 그리고 K9 자주포까지 해가지고 수출 규모가 대략 25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좀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근데 이게 한 나라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방산주가 우리나라 방산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참 제품이 너무 좋은 게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침체를 다 모두 다 그냥 당연히 내년은 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방 주요국들이라든지 이 어떤 EU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분쟁이 조금이라도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국방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군비를 더 늘리고 있거든요. 침체에서 오히려 이 군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품처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뭐 폴란드 계약 체결건으로 그것이 좀 이제 리레이팅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무조건 네. 이 계약서는 써야 되는 것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홈페이지 나왔다고 해도 계약서에 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근데 단기적으로 뭐 계약서 MOU 한다 그러면 뉴스 모멘텀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오늘 그것 그렇지 때문에 않을까요? 장 예. 초반에 좀 강법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우리나라 이 투자가 분들이 너무 네. 빠르다 보니까 세론 아니 하는데 한번 이런 얘기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로템의 그 매출액이 연간 3조입니다. 올해 이제 대충 3조 예상하고요. 네.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산 부분이 포함되는 여기에 방산 부분이 한 30% 정도뿐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계약건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현대 로템의 영업이익률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출 규모도 완전히 바뀌죠. 이 본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폴란드 한 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 로템의 주가, 왜냐하면 방산주들은 미국도 그렇지만은 한 30배에서 4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는데 충분히 이제는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땡겨온다고 하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 뭐 사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네. 아마 주가는 뭐 내일 계약 체결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죠. 또 지연된다고 하면 주가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트리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이제 진짜 좀 가져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연말까지도 계속 이제 이 어떤 이 방산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낮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주 국방을 하면서 이제는 수출국이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늘 이제 방산은 이제 우주항공 쪽이 있고 또 대부분 뭐 카이도 그렇고요, 그죠? 방산이 있고 방산은 수출주로서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또 사계절이 있어갖고 어디 나라 가도 우리나라 무기가 먹힌다는데요. 추운 나라 가도 먹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더운 나라도 되고. 혹한기, 혹서기에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에도 팔 수 있고 네. 북유럽에도 팔 수 있고 그러게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것이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흑표 K2 흑표의 대당 가격이 아마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경쟁 어떤 탱크 독일이나 미국의 경쟁하고 있는 그런 탱크 주종을 보면 단가가 300억이 넘어요. 예. 200억 후반에서 300억이 넘습니다. 그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근데 성능이 뒤처지냐? 전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방산주 이제 침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침체의 속도와 강도가 어느 정도 경기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장하는 희소한 섹터로 방산주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쭉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히든 밸류 종목을 꼽아봐야 됩니다.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네. 앵커님께서 서두에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순수 방산이 있고 우리나라 방산주 딱 생각했을 때
항상 보면 우주항공 분야가 딱 거기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과연 순수 방산주와 우주항공이 껴있는 방산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대 로템은 방산주도 아니었죠. 철도 그렇죠. 관련주라든지 철도, 뭐 네. 철도 대북 테마라든지 관련주로 예,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 뭐 재건주 이런 뭐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방산주 대장이 된 것이죠. 이 한 방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방산주 대장이 된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마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전투기를 만든다든지 자주포를 만들지만 우주항공 분야에 껴있기 때문에 보면은 대개 보면 다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예. 한 20배에서 30배 PER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PER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 방산으로 간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저는 LIG 넥슨이 단연코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100%가 다 방산으로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LIG 넥슨은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하고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지금 꾸준하게 연초에도 뭐 아랍에미레이트와도 계약건 체결됐고요. 수주 잔고가 올해 말까지 한 10조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LIG 넥슨의 사업 영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우리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현궁, 천궁 이런 미사일을 대부분 다 LIG 넥슨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지금 그 미사일 만드는 그 사업부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감시정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방어체계 무기를 구축하고 정밀 타격하는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LIG 넥슨의 어떤 미사일이 천궁이라든지 현궁의 어떤 이런 성능은 중동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제플린 미사일 우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탱크 거예요. 잡는 맞습니다. 휴대용 예. 미사일. 아마 네. 그 대당 그 가격이 한 발 쏘는데 1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현궁이 그건데 아마 반값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예, 가성비가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LIG 넥슨도 아마 추가적인 어떤 이런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미 본업 자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LIG 넥슨이 되게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밸류가 쌉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출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10배 정도를 줬거든요. LIG 넥슨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억에서 좀 좋게 보는 시각은 한 2,000억 정도까지 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면은 예. 전혀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방산주들은 사실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한번 그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계속 유지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주가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대한 그 큰 팔로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현대로템의 어떤 이런 계약건을 통해서 LIG 넥슨 같은 이제 순수 방산업체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뭐 내일 폴란드와의 어떤 이런 국방부의 계약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본다고 하면은 LIG 넥슨 같은 방산주도 우리가 좀 어떤 방어주의 느낌으로 좀 한 종목쯤은 편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6만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저점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는 지난번 저점까지 이런 어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의 종목들이 빠진다고 하면 시장 굉장히 큰 침체가 온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정도를 보시면서 좀 조정 시에 좀 담아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었거든요. 네, 이제 달 와닿지 않았는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거리가 제한이 있다가 그게 풀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들을 LIG 넥슨도 굉장히 주목했는데 그부터 갖고 꽤 조정도 있었습니다. 다시 모멘텀이 있는데 항상 좀 조정받을 때 편안할 때 사면 되는데 그때는 관심 없고 이렇게 오를 때 관심이 가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좀 길게 보면 네. 예, 방산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LIG 넥슨을 뽑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의 히든밸류 종목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